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줌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한 200분 정도가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좀 뭐죠?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오피셜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제평인데요. 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죠? 누군가 아이들을 평가하면 그 평가가 거기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그죠? 뭔가 개선, 뭐 누리과정 운영 개선이라든가 이 아이들에 대한 놀이 어떤 지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카페 내에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평가가 교수님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봐요 그거.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외부로 좀 노출을 시켰을 때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그 문제의 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문제다, 나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외부로 외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의 제기 시간이 지금 48시간이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죠?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막 이게 답이 되냐, 저게 답이 되냐, 이것도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48시간이 지나갔어요. 그죠? 시험을 본 날이에요. 시험을 보고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오후 5시까지 48시간. 그럼 우리 사실 48시간이 아니죠. 잠자는 시간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해봐야 이틀이니까 해봐야 열 몇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근거에 대해서 사고하고 논리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3주 동안 만든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게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딱 한 번 이의 제기를 했더라고. 여기 이의 제기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 시간이 충분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좀 이거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어때요? 문제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이게 뭐가 채점됐는지 모르겠죠.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답답함에 대해서 카페 내에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소송을 걸었어요.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해라. 뭐에 대한 정보 공개요? 우리 시험에 대한 답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미 저는 승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2월 22일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최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소송이 되게 길어요. 그죠? 작년 이맘때 걸었던 소송이 지금 무려 1년이나 걸린 거예요. 1년 넘게 걸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선고가 나면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만약에 승소를 하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 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죠? 왜? 평가원에서 답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시대가 12월 22일 즉 임용 역사 27년 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그게 약간 법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법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법리가 있냐면, 이제까지 패소한 판례들을 바라보면은 사시, 행시, 외시, 그다음 중등 이런 것들을 왜 패소를 했냐면 거기는 진짜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교수님이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A4 용지로, B4 용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8장이에요. 8장짜리가 7과목, 그러니까 56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답안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공개하면 되게 좀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패소하는 게 맞아. 패소하는 게 맞고, 물론 사시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그거는 약간 패소하는 게 맞고, 중등도 되게 서술형이 많아요. 그래서 중등도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면, 뭐만 걸라고 했냐면 서술형을 일부러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욕심부리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를 건드렸냐면 단답형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논란의 그거, 이런 거 이거는 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공개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됩니까? 이게 이거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대 안전 그거 있잖아요. 응급처치 이거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공개하면 왜 안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찾았으라 그랬어. 최교사. 그죠? 이거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공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공개하라고 이것만 공개하라 그랬어요. 서술형은 그래 뭐 서술형 안 해도 돼. 서술형 하지 마. 서술형 하지 말고 단답형은 다 공개해. 예를 들어서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 교육의 내용, 편견이냐, 반편견이냐, 정체성이냐 공개해라. 얘기하니까 그쪽 변호사에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호사 측에서 뭐라고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평가원 측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단답형에 대해서 뭐 자신들은 뭐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판사님이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서술형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서술형 아니잖아요.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거의 객관식 단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해서는 답안 공개하지 말라는 판례가 있는데 단답형에 대해서는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에서 수능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수능 답, 수학 답, 12, 24, 36, 1, 한 이런 거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12월 22일 날 기대하시면 선생님들은 이제 제 이런 강사들 강의 안 들어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그 평가원에서 제시한 답안으로 채점할 수 있는 날이 드디어 27년 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번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번 뭐 시험장 다녀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고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변경되었고 왜 변경되었는지까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평가원이 약간 중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게다가 소송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길 확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정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안이 공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답안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허접하고 문제가 정교하지 않고 그다음 문제가 답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수능은 어때요? 문제 한번 잘못 내면 작년에 평가 원장님 바뀌셨죠. 우리 평가원. 평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평가원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부르고 그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하고 그다음에 임용 이 두 가지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평가원은. 근데 이 평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능이 한 문제를 잘못 냈어요. 잘못 내니까 누가 옷을 벗었냐면 평가원장이 중앙대 분이셨는데 그분이 1년도 임기를 못 채우고 바로 잘렸어요. 그죠? 평가원장이 잘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평가원이 잘못하면 내 밥벌이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긴장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때 어때요? 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막힌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 생각에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 생각에는 22년도 문제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아주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좋은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이 문제를 줬어. 좋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막 풀었는데 교수님은 문제를 정말 잘 내셨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귀신을 만났구나 이러면 좋은 문제죠. 다 내 탓이야. 약간 내 탓이 되면 좋은 문제. 근데 막 시험 문제 풀었는데 뭐 이따위 문제를 다 내고 있어. 이게 무슨 의도야? 막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을 탓하면 나쁜 문제. 자책하게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거든 사실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거기서 뭐 했지. 내가 그때 그러면 물론 뭐 다 실수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실수하지 않으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꼭 구수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죠? 다 초수에 다 붙어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재수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삼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뭐 구수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물론 각자의 어떻게 보면 삶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구수하면 뭐 사법시험 쪽에서는 막 이렇게 늦었어 뭐 이랬는데 결국은 어때요? 인생에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까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싫어하든 좋아하든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유들을 빼고 그러니까 인생은 새옹지마예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했으면 대통령 못 됐을걸? 그죠? 늦게 합격하니까 또 이게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새옹지마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재수네, 삼수네, 초수네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초수 때 합격해서 꼭 뭐 행복하겠지만 꼭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사가 새옹지마 같은 것들이라서 새옹의 말처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다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긴 누구 싸움이냐면 실수를 덜한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뭐 양궁 같은 시합도 그렇잖아요. 어떤 화살을 쏘러 간 다음에 그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금메달. 솔직히 이게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은메달, 동메달들. 이거 조금 이거 살짝 흐트러진 거잖아요. 살짝 바람이 그때 불었어.
그죠? 약간 그런 것들로서 약간 운이 좀 따르는 시험이기도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시험. 물론 운과 실수 이전에 가장 탄탄하게 내 실력이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되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많이 다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그렇게 막 문제 탓을 하는 일은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좋아졌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끔 좀 예를 들어서 유니크한 문제를 제가 거의 출제를 잘 안 했었어요. 유니크한 문제는 뭐냐면 약간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사고력 증진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서 이때 무슨 이때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각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유아의 놀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유아의 경험을 증진시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이런 답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각본 이론 또 뭐 어떤 에피소드 사건 수준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꼬아서 내는 그래서 막 뭔가 생각하게 하는 문제.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왜 안 좋은 문제냐면 사실은 왜 안 좋은 문제냐면 답이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답이 그게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채점되는지 모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쳐야 되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니크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력 증진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적중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이런 유니크한 문제는 적중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출제를 안 했었던 것들인데 올해는 좀 그런 니즈들, 요구들이 있었고 그다음 22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냈었던 것들인데 거듭 얘기했지만 나왔던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다 좋진 않다. 좋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보면 2022년도 시험이랑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좋았다. 그러니까 전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소송 걸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다문화 교육의 개념 있잖아요. 그거 상호 의존성과 협력. 그거는 문제를 잘못 출제를 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틀려서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 틀렸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진 않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는 엄청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시험으로 돌아간 거예요. 2019년, 19추, 20, 21, 22만 이상 했고 그 다음 넘어가서 2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문제가 되게 좀 이렇게 된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선생님들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도 반반 섞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너무 크니까 완전히 원상복귀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물론 발본 문제가 아예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리고 당황하진 않잖아요.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당황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데 커트라인 예측 같은 경우에는 별 의미는 없는 게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게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도 지금 다 달라요. 뭐 칼체를 합니까? 칼체하는 사람들끼리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확보가 안 됩니다. 관찰자 간 신뢰도가 전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신뢰도가 없는 것들이고 몇 점 이상이면 2차 시험은 공부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몇 점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커트라인을 찍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당이 아니라 늘 선생님하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통계에 기반을 해서 논리적으로 예측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거는 논리성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평가원이 답을 공개하면 그때는 이제 채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 됩니다. 아니 돼요. 그래서 커트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가 안 될 거고 다만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할 수가 있냐면 보통 요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서 튼튼 기본서 튼튼에서 그런 얘기 안 했구나. 기초 튼튼은 강의에서 내가 맨날 했던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기출만 맞으면 합격한다. 그래서 그 2016년도 제가 파악한 문제가 2016년도부터 2022년도 문제까지를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그 문제에서 딱 그냥 기출 나왔던 거는 동그라미 해요.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기출에 안 나왔던 거 무조건 X를 해요. 그러면 딱 그 커트라인이 보통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정말 쉬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러면 조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이미 나왔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반복 패턴, 작년 특수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구성주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작년에 뭐 나왔죠? 규칙 있는 게임 서술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성주의가 나오는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 이제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위험해지는 그런 시험이 되겠다. 그래서 보통 진짜 딱 기본이 되는 것만, 그래서 기본서 튼튼, 기초 튼튼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 즉 코어를 되게 잘 파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번에 또 뭐 기본만 나왔네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까지 계속 기본만 나왔어요.
2022년도에 약간 샜을 뿐이지 2022년도를 제외한 모든 시험은 기본에서 기본으로 끝났고 기본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올해 또한 그러합니다. 올해 또한 그러합니다. 물론 안 그런 문제는 몇몇 섞여 있죠. 몇몇 섞여 있지만 딱 기본 위주로 해서 가면 되는 시험이 됐고 이렇게 딱 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진짜 딱 S급, A급 정도로만 이루어진 시험 이런 시험이 좀 앞으로 좀 임용 시험이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답안이 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 선생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강사가 답을 제시하면 답이 바뀌나요? 강사 답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사 답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아무리 거기서 토의를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성주의를 써라라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걸 다 이렇게 썼어. 그죠?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요만큼 썼어요. 또 어떤 선생님은 요만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맞게 해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렇게 쓰신 선생님들은 되게 고생해서 이거 다 암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선생님은 뭐라 얘기해요? 그죠? 오답 처리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은 뭐 조금 유사한데 좀 해주지 않을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죠? 근데 거꾸로 이 선생님이 여기가 A 선생님이고 여기가 A 선생님이고 여기가 B 선생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문제에서 똑같진 않죠. 스탠스가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여기가 B 선생님일 때가 있고 여기가 A 선생님일 때가 있죠.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B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고 또 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건 또 아니지라고 비판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 이제 동일한 기준선 안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질문 나왔었던 것들인데 뭐 가드너 같은 경우에 상징 인식 단계잖아요. 근데 그거가 상징적 단계라고 쓰면은 맞게 해주냐 안 맞게 해주냐 여기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끼리 막 물어봐. 그 다음 저한테도 물어봐. 근데 이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아직은 없어요. 채점위원도 몰라요. 왜? 채점위원도 지금 판단을 해봐야 돼. 이 상징적 단계에 대해 이거는 유사하니까 내가 좀 답을 해줄까 말까를 채점위원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을 보면서 이거는 상징 인식 단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도 해야 되고 판단들도 해야 되고 그럼 내 이 아량, 내 재량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는지를 계속 이제 곧 채점위원 세미나 이렇게 해서 2박 3일 정도 이제 갇혀가지고 채점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질문을 해봐야 뭐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간 쓰는 건 너무 낭비다. 그래서 제 생각엔 2차를 공부하든가 나 공부하기 싫어 막 이러면 차라리 놓으세요. 왜냐면 놓으면 얻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TV를 보세요. 그럼 뭔가 얻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얻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물론 마음은 되게 이해해요.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싶고, 한 문제라도 더 건지고 싶고, 한 문제라도 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쌤.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안 맞았던 문제가 맞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걱정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정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후에는 좀 많이 빠져나오셔서 이제 선생님의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2차를 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독서를 하든 뭔가 좀 건설적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니까 맨날 똑같아요. 밑에는 그죠. 신체 안전 의사 뭐 이렇게 신안 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비형 같은 경우에도 음미 수수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미술이 두 문제가 나온 게 좀 독특했고요. 그 다음에 비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 사회와 놀이가 비형에 있죠. 사회 놀사놀 이번에도 마찬가지 놀이 사회 하면서 사회의 비중이 좀 높았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 있는 누리는 3년 내내 똑같아요. 누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간 게 신기한 게 과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뭐 부모는 요 정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뭐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에 좀 섞인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
A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논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 자체가 좀 까다로웠던 것들은 예전에는 안에 답이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론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물어봤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아동복지 논술을 안 풀고 들어간 선생님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커리든.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암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거 생존보호 참여에 대한 것들을 각각 쓰라고 이제 문제를 출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연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좀 되었을 것 같고, 어려웠었던 것들은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던 것들인데, 물론 보편, 선별, 그 다음에 어떤 포괄, 종합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조금은, 왜냐하면 아동복지가 워낙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잘 안 봤던 부분들, 여기에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번 문제, 2번 논점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3번 논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은 그냥 찾았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담은 재미를 붙였죠. 지금 3번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면담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논술로 나왔고, 작년에는 교육과정으로 나왔고, 올해는 다시 논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사 측면으로 써야 돼요. 교사 측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아마 이제 협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닫혀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하나가 닫혀있는데, 뭐가 닫혀있냐면 이 점에서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면담할 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이거 하나는 막혀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지문에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물론 경제성,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사와 그 집단 간을 만나서 서로 간에 어떤 철학이 공유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된다. 뭐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쓸 수 있고, 다만 개별 면담에 비해서의 장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면담하고 개별 면담 했을 때 이 차이점을 써야 되는 거. 즉 뭐냐면 집단 면담에서 이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개별 면담이랑 비교해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집단 면담을 하면 뭐 부담이 줄어든다. 아니죠. 부담이 늘어나죠. 뭐 이렇게 쓰면 잘못된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 하면서, 또 부모의 이득을 쓰면 안 돼요. 부모의 이득을 쓰면 안 되고 교사의 이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이점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저는 어떤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개요도 쪽을 가게 되면 이제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지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과 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민교사의 대화. 그래서 황교사 거를 집어놨을 때 틀리다고 얘기할지 안 할지까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삭제를 몰랐어요. 이거 못 봤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걸 집어놨다가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교실 환경 소독을 쓰지 않아도 무조건 채점이 되고, 썼을 때 감점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채점자의 이제 재량 범위 내로 들어간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생존권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될 것이고요. 뭐 정의야 뭐 전공서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인터넷 과의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뒤로 가시면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즉 예전에는 무상급식이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한 게 아니라 딱 차상위 계층을 나눠가지고 조금 집이 좀 가난하다 이러면은 무상을 해줬고, 어린이집도 70%까지만 70%, 그러니까 하위에서 70%, 그러니까 상위 30%는 돈을 내라. 그리고 31%부터 마지막 100%까지는 무상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무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한테만 누군가한테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예전 무상교육이었다면, 최근 무상교육은 뭐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즉 뭐냐면 비판이 있었죠. 그때 막 이재용 아들도 그러면 무상급식을 먹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도 했었잖아요. 이재용 아들은 돈을 내야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성의 원칙인데 이제 포괄성의 원칙. 그래서 제가 다양한 용어로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종합성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서비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동복지를 할 때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될 때 유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요 얘기가 있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집단 면담에 대한 얘기들 해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뺐습니다. 물론 뭐 면접이나 면담이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도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점 2로 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보편성의 원칙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아무래도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모습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자체는 그냥 순서대로 냈어요. 그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걸 막 믹스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것들은 그죠? 딱 권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마스크 이런 것들을 보편성으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순서를 보니까 어떤 의도는 알겠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연계 딱 끊었죠. 문제를 딱 끊고 그다음 맨 마지막 가니까 3번 논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딱 섞지 않고 딱 나눠놓고 그다음 마지막에 부모 집단 면담에 대한 효과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 순서만 암기가 되어 있고 보편성 포괄성 알고 그다음에 원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버렸거나 그러니까 아동복지 이렇게 버렸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점 찾는 거는 어려움 찾는 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담의 이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이걸 자를 수는 있겠죠. 잘라가지고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적 효율성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첫 번째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쪼개서 쓰신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게 쪼개기만 했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첩의 위험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 다음에 교육과정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답안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잠깐 논란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우리한테 논란인 거지 채점위원들한테는 그리고 출제위원들한테 논란이 아니죠. 논란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의사소통 하나.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하나밖에 없는데 의사소통 하나하고 그러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딱 한 문제예요. 딱 한 문제, 진짜 딱 한 문제. 왜냐하면 제가 출제를 다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딱 한 문제고 다만 출제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는 한 4-5문제가 됩니다. 더러운 문제, 그지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4-5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답이 불명확한 문제는 한 문제. 그거 외에는 논란될 건 없어요.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논란은 왜 생기냐면 답을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답을 몰라서. 답을 모르니까 이게 맞을 거다 저거 맞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기는 것들이 논란이라 가지고 사실상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빼고는 답이 왔다 갔다 할 건 없다. 왔다 갔다 할 건 없다. 갑니다. 일단 자, 첫 번째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추가된 이유,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성주의 최교사.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교육신념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거죠. 구성체계 확립에서 맞출 거냐 아니면 비전 제시해서 맞출 거냐. 요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체계 확립을 위해서 한 거니까 답이 됩니다. 구성체계 확립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초등에서 하니까 당신은 왜 추구하는 인간상을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why 넣었어?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어머 초등에서 넣어서 나도 넣었어. 중등에서 넣었기 때문에 나도 넣었어. 이렇게만 넣었을까? 그들이 이유가 그냥 쟤네가 하니까 따라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지필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이유겠죠. 추구하는 인간상을 넣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적 비전에 대한 것도 맞고 구성체계 확립도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한하였다. 그 다음 추구하는 인간상 됐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바른 인성은 목적에서 바른 인성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놀이를 통해는 넣든가 빼든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게 막 그냥 법처럼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그게 추가가 안 됐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즉 목적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추가가 되지 않고 요 어떤 게 추가가 되었다. 이게 하나만 써도 돼요. 하나만 써도 돼. 그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2개 쓴 선생님들이 이제 너 1개밖에 안 썼는데 난 좀 더 암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1개 쓴 선생님들은 또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하나만 되는 이런 것들인데 크게 문제가 될 뭐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 측정합니다. 이런 우리 교수님들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것도 답이 다 되고요. 야, 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12월 20일 날 보십시오. 네, 됐고요. 자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적 경청이죠. 반영적 경청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의 소유자가 자녀 일들을 쓰네 마네. 뭐 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죠? 여기에 대한 이 정의는 뭐예요? 반영적 경청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거울처럼 리플렉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줘. 적극적 경청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것들,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의 숨은 의미를 꼬집어주는 것들, 이게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A의 내용의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의 주의 방법이라고 썼는데요. 자, 근거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거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를 하면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귀에는 귀걸이를 걸어야 되고요.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으면서 뽑아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속상했겠구나 라고 한 데서 뽑아낼 것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뺄 게 없잖아요. 이건 그냥 말하더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거고, 이 자체는 제가 그 부모교육연구소 거기 소장님하고 몇 분 부모교육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이다. 완벽해요.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으니까 잘한 걸 지적해 주면 됩니다. 뭘 잘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뭐 인식 반응 보이기다, 뭐 이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에 근거에서 주의할 점을 적으라고 했지 그 헬프 스킬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했을까? 그랬구나 했대요. 우영이하고만 놀아.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 우영이만 놀아? 이런 얘기 안 했죠. 그죠? 그 아이의 감정에 부정하지도 않고 같이 판단하지도 않았죠. 즉 그냥 그 아이가 말한 거 그냥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줬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고개를 끄덕인 거. 그다음 두 번째 봅니다. 안 놀아줘서 속상했대. 너 되게 속상했겠다. 이거 뭐예요? 공감 아닙니까? 공감. 감정이입, 공감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안아주었대. 너는 수용받고 있구나. 너는 수용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녀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해 주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면서 진짜 속상했겠다. 어떡하니 속상했겠다 해주면서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숨은 의미를 꼬집어내 주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어떻게 이거 다 써요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답안을 제시할 때 좀 더 이제 풀 텍스트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이 일부에서 몇 개가 없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채점위원회 아량, 채점위원회 재량권의 범주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거기 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 물론 이해되고 수용된 걸 위에다 가져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의 유형, 수업 참관. 이거는 출제가 될 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뭐가 나왔었냐면 집단 면담이 나왔으니까 그 집단 면담 그 다음 장에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워크샵도 막 출제를 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수업 참관에 대한 예시들 안에 있는 것들 적어보면 되는 것들인데 자. 다양한 얘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게 되니까 아이의 행동 특성도 알 수 있고 이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도 알 수 있고 그다음 친구들과 어떤 또래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다음 뭐 또래 관계 안 쓰면 틀린 거냐 이런 것들은 아닌데 여하튼 최대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거로. 그래서 A를 반영하여 쓰라고 했으니까 최대한은 넣어주면 더 좋겠다. 근데 뭐 꼭 안 넣었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출제자의 그쪽으로 가는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건 공개를 안 하겠지. 서술형은 이런 건 공개를 안 하겠지만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걸 가지고 와서 쓰는 것들이니까 수업을 했을 때 수업할 때 유아의 행동 특성, 수업을 들을 때 유아의 태도, 자세, 뭐 이런 그 아이의 특성,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요거야 뭐 너무 쉬우니까 그죠? 필요한 소품 만들기,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문제로서 예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설이 문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자꾸 계속 해설이 안 나온다고, 고시문은 나와요. 고시문은 나오죠. 고시문은 당연히 나오죠. 고시문은 당연히 나오는데 고시문을 안 나온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시문은 당연히 암기를 하는 거고 해실이는 출제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목차 암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거 쓸데없는 시간 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해실이에.
그죠? 시간 막 그 강독하는 거 제일 시간 아깝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맨 처음에 해시리가 등장했을 때 뭐 해시리 15점 나온다, 20점 나온다 그랬는데 몇 점 나왔어요? 2점 나왔잖아요. 그죠? 작년에 몇 점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거 운영평가, 유아평가 그 2점, 3점, 2점인가 3점, 3점 맞아. 그 놀이 무슨 계획 3점밖에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유아평가, 운영평가는 해시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없긴 한데 그거 빼면 1점. 그거 포함하면 3점. 그럼 2점, 3점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몇 점 나온 거예요? 2점 나온 거예요. 2점. 2점. 그러니까 막 이게 왜냐면 막 출제 뭐 할 그래서 작년에 뭔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해시리가 막 10점이 갑자기 출제가 될 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해시리도 다시 출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길포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정교성이 여기 있는데 정교성을 쓰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B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구성 요인을. 없는 걸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찾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찾아 쓰라고 했는데 안에 가보니까 어때요? 독창성과 유창성, 융통성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지 아닌 것,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올해 진도별 모의고사 때 이런 출제 유형을 많이 썼잖아요. 뭐뭐 집어넣고 여기 없는 것을 써라.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이번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창, 유창, 융통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 삭제하니까 정교성이 하나가 남을 것이고 정교성에 대한 개념 적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성향. 물론 한국 창의재단에서 내놓은 건 있지만 우리 시험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전공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약간 법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규정이라고 내규라고 해야 되나? 내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평가원이 아니라 다른 평가원의 출제진으로 그러니까 감금 당해봤잖아요. 감금을 당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메커니즘을 아는데 전공서가 아니면 출제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경제 장학자료 보신 분들 다 틀렸잖아요. 그 희소성하고 비용, 희소성과 비용 적었나? 희소성과 선택 써가지고 장학자료엔 희소성과 선택으로 나와 있거든. 그거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자료는 항상 좀 후순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서가 항상 우선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전공서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절대로 장학자료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학부 수업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전공서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자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참 그 장학자료 만드는 데 참석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막 엄청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6개월짜리 사업이에요. 6개월짜리 사업. 그거 산학재단에서 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법무부에서 이게 돈 얼마 걸어가지고 이거 하라고 만들면 그때 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만들라고 하면 나오고 환경부에서 만들어 그러면 네 만들게요 한 다음에 이제 몇몇 학교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당첨된 학교가 만들고 6개월 동안 만들어요. 6개월 동안 만드는데 그 6개월 동안 이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드냐면 전공서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다시 또 문제는. 그래서 전공서랑 논문이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서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만드는 식으로 해서 연수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흥미를 적었다고 해서 크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흥미라는 말만 쓰면 틀리겠지만 호기심과 흥미까지는 정답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움,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 호기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문제 제가 출제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걔가. 그죠? 기억나나요? 제가 막 질문을 막 많이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와 새로운 거다 막 이랬고 어떤 애는 제가 그때 저널로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뭐 여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고 뭐 질문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 질문과 새로운 대상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도 질문과 새로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 이거 두 개를 즉 뭐냐면 아까 요거 새로운 질문을 요렇게 paraphrasing 정도를 해서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4번 퍼셀. 야 드디어 동작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아교육은 저기 지각이란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체육 교수님이 들어가가지고 작년에 냈던 문제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체육교수법이라는 500페이지짜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연구 그거 있잖아요. 7개. 그게 그 체육
교육책에 나오고 그 체육 임용고시 카페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너희들 이거 배우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우긴 하는데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체육 임용고시생들한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체육 교수님이 안 들어갔다는 거, 퍼셀. 퍼셀은 되게 유명한 분이고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김은신 교수님이 퍼셀 책을 실제로 번역해서 지금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퍼셀 책을 한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김은신 교수님이 번역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퍼셀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동작 교수님이 들어가셨구나. 자, 동작 교수 공간 쪽으로 가니까 공간 뭐라고 외웠죠? 계일, 범, 수반경. 그래서 범 진짜 길다. 길고 짧고, 그 다음에 넓고 좁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 뭐 시간에 대한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딴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죠. 뭐냐면 뭐뭇이 아닌 것, 이런 문제들. 그래서 뭐 뻗기, 앉기, 그 다음 구부리기, 흔들거리기 사이에 있었던 이동운동으로서 미끄러지기. 그래서 한 발이 가면 여우가 달려가면 토끼가 쫓아온다. 토끼가 달려가면 여우가 쫓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슬라이딩을 출제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탐색적 방법이 몇 년 쉬었었죠? 5년 쉬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봤었죠. 탐색적 교수 방법을 잘 봤었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시험부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문제는 발산적 문제 해결받고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제 답안에 있다고 해서 꼭 이걸 적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창의성을 저해한다. 유아들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꼭 이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답을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제시하지 말아야 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안내 발견도 스스로 안내에서 발견, 거긴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게다가 여기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서 스스로 다양한 동작에 대해서 탐색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적용해보고 뭐 서로 평가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교사가 짜잔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다 이게 답인 줄 알고 교사를 따라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아이들의 어떤 발산적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길, 한, 그죠? 응급처치. 이걸 한을 1이라고 쓰면 채점해 줄 거냐 말 거냐. 1, 한이라고 쓰신 선생님들 입장에선 절대 채점해 주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1이라고 쓰신 선생님들 입장에선 같은 한국어 아니냐. 아라비아 숫자나 한글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각자의 스탠스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죠? 이거는 아무리 서로 뭐라고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교수님의 판단입니다. 그죠? 네, 판단이라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정보 공개 청구가 되면 가장 먼저 공개가 될 답안입니다. 왜? 단답식이니까. 이거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네. 요거는 판사님이 아마 공개하라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선고도 안 나왔는데, 그죠? 그 다음에 범위 됐고요. 길이 혹은 크기, 그 다음 미끄러지기 됐고요. 탐색적 방법 됐고, 그 다음에 자, 건강검진 이거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거 했었죠? 이거 빨간색 그거 올려가지고 이거 했었던 거. 그래서 1, 한 이거 연습해보신 선생님들은 1, 한 적긴 했겠다. 그죠? 몇 개 안 드렸잖아요. 이거 빨간 거. 그죠? 이것만 알고 들어가세요 했던 것들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그쵸? 요거 나왔고 7대 안전이야 뭐. 말씀드렸죠. 이거는 낼지 안 낼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기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적정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고 있는 지점이 잘못되었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를 계단으로 수정하셔도 될 거고 뭐 피난 계단 피난 미끄럼틀 등등 계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단 등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엘리베이터를 바꾸면 되는 내용이죠.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균형적 접근법 다 나왔죠. 그래서 균형적 접근법이 나오면서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중심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때 최종 요약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번에는 발음중심 접근법이 무조건 나올 거고, 발음중심 접근법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반드시 의문인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서술형을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도 발음, 의미, 발음, 그다음 의문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맞다. 요거까지 하면 두 문제다. 의사소통이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A도 의문 인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C가 더 되기 때문에 C로 고르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소리에 좀 더 집중을 했을 때. 근데 그 의사소통 교수님, 이쪽 언어교육 교수님하고 소통을 했을 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둘 다 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공개되지 않을까? 이거 단답이잖아. 그죠? 이건 단답 아니에요? 단답. 객관식 문제잖아요. A, B, C 중에 골라 쓰세요.
그죠? 이거 완전 완벽한 객관식 문제잖아요. 게다가 삼지선다형.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공개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A를 답안을 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C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되게 웃긴 게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답이 안 됐겠죠. 근데 이 그림을 요 따위로 그려 놓으면 그죠? 이응에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집어놓으면서 얘 몇 세로 나왔니? 연령은 안 나왔네. 그죠? 집어놓으면서 이응 오 이렇게 안 할까? 속으로? 그럼 이게 속으로 하는 거는 의문인식이 아니고 밖으로 하는 것만 의문인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더라고. 인식이라는 것들은 지각인데 그 지각이라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든 겉으로 내뱉든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게다가 얘가 겉으로 내뱉었는지 안 내뱉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것만 보고. 그죠? 이게 놓으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아예 긋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해요. A 하신 선생님들도. 지금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크게 이거를 이딴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되게 애매한 문제고. 그다음에 B는 절대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아까 A보다는 좀 더 답이 되니까 첫 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같은 것들로 하니까 보통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조분, 갑대, 삽탈 이걸로 암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조분, 갑대, 조분, 조합. 그죠? 분절, 그 다음에 같은 거 찾기, 대치, 그 다음에 삽탈, 삽입과 탈락 이렇게 암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같은 거 찾기라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의문 조작의 유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를 고르긴 했는데 사실 동물리는 완성하기도 이것도 살짝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디펜했는지가 되게 궁금하네. 디펜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명확한 답은 C는 맞아. C는 맞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A, C 두 개를 골랐어요. 이 선생님 맡겨줘야 되지 않나? 두 개를 고른 선생님은?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더 답이 되는 답은 C였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반려동물, 가축 그것들을 다시 동물로 다시 군집화하는 것들. 그래서 수직. 그래서 어휘의 수직적 발달, 단어 의미의 수직적 발달, 수직적 어휘 확장. 이거 특히 이제 수직적 어휘 확장은 어디 단어예요? 기출에서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정답이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에 있는 내용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자, 7번 보니까 그쵸? 순응된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어의 문제인데 Adapted Information이라고 영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도 그냥 선생님들한테 좀 짧은 단어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된 암기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단계명 찾을 때마다 어때요? 가장 짧은 걸 찾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게다가 이게 직역이잖아요. Adapted 수능된 인포메이션 정보 이렇게 된 거고 의역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의역하냐면 수능된 정보 교환이라고 의역하신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보 교환 이렇게 의역하신 정보 교환도 맞아요. 정보 교류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보 교환이라고 된 책은 엄청 많고 정보 교류라고 쓴 책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 다음에 적응을 위한 정보 교환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그거라 가지고 그래요. 이게 누구 책이냐면 서동미 교수님, 경동대학교 서동미 교수님, 그 다음에 어문나, 그 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그 책에 언어교육 책에 수능된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조절 얘기하는 것들을 혼잣말 선택하는 것들이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 구성 요소 음절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지도, 이게 답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한 문제 답이 애매한 게 요거랑 아까 하나 것까지 AC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근데 아까 AC 같은 경우에 C가 더 답이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문제였다.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왜 문제가 있냐라고 살펴를 보면 보세요. 자, 구를 자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음절이고 그 다음에 김교사 보세요. 가을에는 또 무엇이 많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는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앞에가 중략이잖아요. 중략이고 그냥 교사는 물어봤을 뿐이야.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건 빼.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뭇잎이 많아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뭇잎이 많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확장 모방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성숙한 문형을 만들기 위해서 문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들, 물론 기출에서는 의미부여과 확장 모방에 대해서 잘못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전공서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전공서를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확장 모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 그러니까 확장 모방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말하기 그 전략에서 얘기하는 확장을 쓰셔도 답안이 처리가 되는 것들이라서 확장자 들어가면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뭐 정규화 기법도 좀 답안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다시 떨어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지니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넣기는 조금 힘들긴 하겠다. 왜냐면 수어가 떨어져요라고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채워넣기는 순간